지난 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저는 곽동원입니다.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팔에 힘이 떨어지고 눈앞이 어찌해지고 눈이 잘 안 보인다. 뭐가 의심이 되시나요?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국내에서 뇌졸중으로 사망하시는 분이 1년에 2만 명, 2초당 1명꼴로 사망을 하신다고 합니다. 위기를 잘 넘기셔도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우리가 몰랐던 뇌졸중의 진실,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닥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안철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신경외과 전문의 안철입니다. 예, 뇌졸중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많아서 오늘 막 여쭤보겠습니다. 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뇌졸중하면 우리가 겨울병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희한한 게 7월, 8월에 생기는 거랑 12월에 생기는 거랑 거의 발병률이 비슷합니다. 여름에도 많이 생긴다는 뜻이죠. 네. 예. 여름에 많이 생기는 이유로서는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네. 날씨 더우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땀을 흘리다 보면은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해서 예. 혈관 안에 피가 찐득찐득해지거든요. 찐득찐득해진다. 찐득찐득해지면은 혈증이 잘 생기죠. 예. 그래서 잘 생긴 것도 있고 예. 또 두 번째로서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피부 밑으로 혈액이 많이 가게 됩니다. 예. 가게 되면은 심장이 그만큼 과부하되기 때문에 예.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고 예. 또 세 번째로서는 많이 덥기 때문에 냉방 시설이 잘 되는데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은 네. 자율신경 변화가 와서 혈관이 수축하겠죠. 갑자기 수축해서 혈압이 예. 올라가서 예. 또 잘못될 수가 있고 아하. 그다음에 이제 특히 나이 드신 노인들한테 해당되는 것인데 예. 혈관 자체가 탄력성을 많이 잃기 때문에 그렇죠. 혈관 더위를 타서 혈관도 늘어지거든요. 네. 늘어지면은 수축을 못해서 네. 저 끝에 말초까지 혈액이 잘 못 가기 때문에 예. 또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결국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뇌졸중은 잘 생길 수 있다. 하버드 대학에서 예. 연구한 거 보면은 기온이 32도 상승되었을 때 네. 뇌졸중이 66% 예.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증가할 수 있고. 그뿐만이 아니고 예. 기온이 만약에 여름 평균 기온이 1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네. 당뇨라든지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이 또 10%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당뇨도 심근경색도 날씨가 더워질수록 더 많이 생긴다. 네. 아이고 걱정이 큽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고 계신 것처럼 뇌졸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뇌졸중은 일단 뇌 조직이 손상이 가겠죠. 네. 손상이 가면은 뇌 기능이 잃게 돼서 어쨌거나 뇌가 피를 못 받는 게 뇌졸중인 거죠. 그렇죠. 예, 뇌 예. 기능을 잃게 돼가지고 예. 마비가 온다든지 심하면 사망하게 되는데 네. 그 원인으로서는 뇌 혈관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뇌 혈관이 문제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혈관이 터지게 되면은 예. 뇌출혈이 되고 뇌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네. 뇌경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화면에 보다시피 예. 수도관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네. 노후된 수도관에서 예. 찌꺼기가 많이 막히는 경우에는 수도물이 못 가게 되죠. 예. 못 가게 돼가지고 이제 그 공급을 못 받게 되고. 저게 뇌경색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노후돼서 네. 수도관이 터지는 경우에 새거나 터지거나 터지면은 그 주변이 침수가 되면서 피해를 예. 보게 되고 예. 또 2차적으로 또 뒤쪽으로 수돗물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또 2차적인 피해가 오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히거나 터지거나 어쨌건 수돗물은 공급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네. 예, 그게 이제 뇌졸중이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뇌졸중이 사실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도 평생 한 번 안 겪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여러 번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뇌졸중이 더 잘 오는 걸까요? 자료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네. 12가지 뇌졸중의 원인을 들 수가 있는데 예. 저 중에서 나이라든지 네. 과거력 네. 그리고 뇌졸중의 가족력 이런 것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 나머지 9가지는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흡연 같은 것은 지금이라도 조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절을 해서 뇌졸중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네. 각각을 좀 살펴보면은
고혈압과 심장 질환은 4배 정도의 위험도가 있고 네. 옛날에 과거에 이제 뇌졸중을 앓았던 사람들은 6배 정도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생겼던 분들은 또 올 가능성이 많은 네.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 이제 3가지 정도를 꼽아 설명드리면은 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위험 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잘 생기겠죠. 그래서 60세 이상 되었을 때는 네. 60세에 비해서 70세는 한 2배 정도 예. 잘 발생하고 예. 80세는 4배 정도 잘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예. 담배하고 관련해서 좀 얘기를 여쭤봐도 될까요? 예. 네. 담배와 술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예. 담배와 술은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각각 한 3배 정도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같이 하면 그런데 이제 뭐 더 높아지겠네요. 술 마시면서 그죠?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있는데 아하, 예. 그럴 경우에는 20배 아니 정도의- 3배에서 6배가 아니라 아니고 20배 20배예요? 정도 위험도가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담배를 피웠을 때 이제 네. 예를 들어서 하루에 2갑 이상 피운 사람은 반갑 피운 사람에 비해서 2배 정도 위험도가 높고 예. 40세 이하의 뇌졸중이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젊은 그렇죠. 사람도 예, 예. 그런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 담배가 45%의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요즘도 그 같은 뭐 술집 많은 밀집 지역 같은 데 지나가 보면 이렇게 쭉쭉 이렇게 길가로 나오셔서 담배 태우시고 계신 젊은 분들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런 분들에게 뇌졸중이 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음. 담배 끊었을 때 효과를 보면은 네. 한 1년 정도 담배를 끊는 경우에 예. 뇌졸중 위험도가 발생 위험도가 한 50% 정도로 아, 일단 1년만 끊어도 또 줄어들고 예, 예, 예. 5년을 끊게 되면은 5년을 끊으면 전혀 담배 안 피우는 사람과 똑같은 위험도로 됩니다. 여러분 5년만 끊으시면 됩니다. 5년만. 음. 네. 자, 뇌졸중 2가지 중에 이제 80% 정도가 뇌경색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뇌경색은 어떤 경우에 생기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혈관이 두꺼워진다든지 예. 특히 당뇨나 고혈압에 많이 이제 노출되면은 네. 혈관벽이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면은 저절로 안쪽에 있는 피가 작게 가겠죠. 예. 예를 들어서 혈관벽이 반 정도로 두꺼워지면은 음. 두께가 직경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네. 혈류가 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예. 16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많이 엄청 줄어요. 많이 줄어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혈관의 이 두께라든지 혈관 직경이 중요한데 네. 준비된 화면에 보면은 오른쪽 사진에 보다시피 예. 혈관 안에 이렇게 찌꺼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일부 막고 있는데 막고 있다가 완전히 막는 경우도 있지만은 혈전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저 뒤쪽에 있는 혈관에 가서 또 막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게 뇌혈관인데 왼쪽에 있는 사진이 뭔가 하면은 심장 중에서 네. 심방세동이라고 예. 심장이 자연스럽게 뛰어야 되는데 네. 빨리빨리 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죠? 예, 예. 예, 그런 경우에 심장 안에 네. 찌꺼기가 혈전이 예. 잘 생깁니다. 예. 그래 있다가 스트레스 상황이라든지 갑자기 혈압이 높아진다 예. 이래 됐을 때 혈전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예. 뇌로 올라가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자, 선생님 뇌졸중이 무서운 게 이게 뭐 예고가 없습니다, 선생님. 정말 하나도 예고가 없나요? 뇌졸중에는 자체가 예. 단어에서 말하시피 졸자가 이제 갑자기 생긴다 졸자거든요. 아하, 그래서 졸도한다, 뭐 이런 졸자 어. 갑자기 졸자기 예, 예. 때문에 전조 증상이 없는데 자세히 보면은 전조 증상이라 말하기는 좀 그런데 좀 약간의 이제 경고 증상이 있습니다. 경고 증상이 뭔가 하면은 뇌경색 중에서도 가벼운 뇌경색, 네. 요새 미니 뇌경색이라고 미니 하는데, 뇌졸중 이렇게 부르는 거. 그 이제 24시간 이내에 예. 완전히 마비된 게 풀린다든지 예. 안 그러면 3주 이내에 완전히 풀려가지고 정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왔다가 가는 예. 거. 그죠? 일과성 허열 뭐 이렇게 부르는 거. 그런데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나는 뭐 체질적으로 뇌졸중과 관계없는 사람을 과신하지 말고 예. 그런 분들이 이제 한 달 이내에 예. 반 정도에서 뇌경색이 잘 오고 그리고 네. 5년 이내에 35% 정도에서 음. 뇌경색이 잘 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뇌출혈인 경우에는 막 갑자기 터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어쩔 수 없죠. 예. 뇌출혈 중에서도 뇌지주막과 출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원인으로서 뇌동맥류가 있는데 예. 이 뇌동맥류가 점점 자라면서 네. 안에서 자라면서 주위에 있는 뇌 조직을 압박을 해서 심한 두통을 자주 온다든지 네. 또 특이하게 이게 이제 신경 하나를 눌려가지고 예. 동안신경이라는 거 있는데 그걸 압박하게 되면 동안신경은 눈동자를 움직이는 그렇죠. 신경이죠. 예. 네. 그런데 그걸 눌리게 되면은 눈꺼풀이 처지게 됩니다. 아. 안검하수라 해가지고 눈을 뜨려고 해도 잘 안 돼. 예, 한쪽은 처지게 되죠. 예, 예. 윙크인 것처럼. 예.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원인을 찾다 보면은 뇌 동맥류를 찾아서 어. 터지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뇌졸중 증상 얘기할 때 워낙 다양하게 많은 증상들이 있어서 파스트라는 게 있죠. 요거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뇌졸중 증상은 일단은 많은 분들이 한쪽 마비만 오면은 뇌졸중에 생각하는데 예. 마비뿐만이 아니고 말이 우둔하다든지 예. 눈이 침침하다든지 네.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토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상이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예. 다 올 수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증상의 공통점은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갑자기 온다. 예. 전에는 없었던 거. 없었던 것이 네, 갑자기 네, 오는 네. 것인데 이제 미국에서 뇌졸중 캠페인을 하면서 이제 하나 만든 게 파스트, 파스트. 빨리빨리를 얘기를 하는 빨리. 건데 예. F는 어. 페이스, 페이스. 얼굴, 어. 얼굴이 이제 뭐 비틀어진다든지 비틀어진다. 마비가 온다든지 한쪽이 보통 한쪽. 비틀어지죠. 예. 예. 그다음에 A는 암. 암이라 해서 팔다리가 다 이렇게 마비가 온다든지 팔다리도 거의 한쪽인 경우가 많죠. 그 편마비라죠.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S는 스피치인데 스피치. 말이 잘 안 된다든지 어. 안 그러면 남의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T는 이제 타임인데 네. 119에 네. 빨리 신고를 해서 예. 빨리 병원에 와야 된다는 그런 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증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시간이 중요하면 T가 들어갑니다. 그죠? 네. 예, 빨리 신고를 하라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얼마나 시간 빠르게 연락을 하고 119 연락을 해서 병원에 오는 게 중요하냐. 그래서 골든 타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3시간으로 알고 계신데 사실은 3시간이 아니라면서요, 선생님. 네. 일반적으로 알고 있게 3시간 알고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뇌경색에 해당되는 것이고 예. 뇌출혈은 당연히 더 빨리 와야 되고 그렇죠. 뇌경색의 경우에 3시간은 병원에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3시간이 아니고 네. 병원에 와가지고 모든 검사를 다 마치고 네. 혈전 용해제라든지 혈전 치료제가 들어가는 시간이 3시간이거든요. 치료 시작할 때까지 3시간. 시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와가지고 검사를 하고 CT 찍고 MRI 찍고 모든 걸 해가지고 어느 쪽이 막혔는가 확인해가지고 치료 계획을 세울 때까지 시간이 한 2시간 걸리기 때문에 네. 증상이 발현되자마자 예. 1시간 이내에 오는 것이 중요하고 예. 자, 실제로 그럼 여러분들 뇌경색으로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 주변에도 많으실 테지만 저희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환자분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머리가 전기 감전된 것처럼 찌릿찌릿하면서 빙 돌려요. 그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녁 먹고 자려고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 문을 딱 잡으니까 빙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빙 돌려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줄 쓰러져 버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한 10분 지나서 이제 깨갖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제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병원으로 쫓아왔죠. 이제 우리 동생이 뇌경색으로 쓰러지가 지금 반신불수가 돼가 있어요. 우리 이제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미리미리 이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는 이제 좀 심했죠. 실비줄이 다 막혀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 쭉 하고 이제 지금 조심을 많이 해야죠. 조심하고 또 이제 원장님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제 나아지는 게 보이니까. 증상을 조금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약간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하다가 어지러웠고 그다음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걱정이 되는 건 다음 날 병원 가셨습니다. 저분도 골든타임 그러면 놓치신 거잖아요. 네. 괜찮으십니까 지금? 지금은 괜찮은데 예. 다행히 치료 결과가 좋아서 예. 저러고 있는데 저분은 이제 혈관 검사를 해가지고 뇌경색된 부분 혈관을 찾아냈고 네. 그리고 우연하게 또 뇌동맥류를 찾아냈습니다. 뇌 동맥류가 있었어요. 예, 터지진 않았는데 예, 예. 아주 작아서 아직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예. 시술할 정도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예. 보고 있으면서 검사를 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뇌경색의 원인은 이제 저 항혈전제라든지 고혈압약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투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시술을 받으시거나 이런 일은 없이 지금 일단 그냥 네. 약으로만 조절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네, 80%가 뇌경색이라고 하셨고 그럼 나머지 20%가 이제 뇌출혈이 됩니다. 뇌출혈은 선생님 요즘도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들이 꽤. 네. 요즘은 어떤 경향인가요? 일단 뇌출혈 환자가 많이 줄었죠. 예. 예. 뇌출혈 원인인 고혈압이 제일 많거든요. 네. 50% 이상. 이제 고혈압 약을 잘 드시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환자가 많이 이제 줄었는데 그 원인으로서는 이런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이제 국민들에게 대홍보를 해서 고혈압 약을 중요성에서 잘 먹게 만들고 우리가 잘해서. 네. 예. 고혈압 약도 예. 진단도 잘 됐을 뿐 아니라 이전에는
고혈압 약이 하루에 3번 먹고 네. 이랬는데 요새는 하루에 한 하루 번만 한 번 먹어도 드시죠, 다. 예. 효과가 좋고 그리고 고혈압 약에 대해서 이제 부작용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예. 그 부작용도 많이 없애면서 요즘 뭐 약이 환자분들이 개발이 잘 돼서, 드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 빈도가 많이 줄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분 매일매일 드시니까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약 꼭 빼먹지 말고 아침마다 드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인터뷰를 하신 분도 본인은 모르셨죠. 자기가 뇌 동맥류가 있다는 게. 그죠? 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 국민의 한 3% 정도가 뇌 동맥류를 가지고 있다고 네. 하는데 이게 나중에 뇌출혈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뇌 동맥류라는 거는 혈관이 이제 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점점 늘어나서 생긴 거거든요. 풍선처럼 꽈리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예, 우리 네. 이제 마찬가지 풍선을 불다 보면은 예. 약한 부분이 생겨가지고 볼록 튀어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늘어나다가 거기서 터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태아에 있을 때 혈관이 만들어질 때 네. 혈관이 약한 부분이 만들어지거든요. 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예. 혈관은 벽이 3겹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2겹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약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늘어납니다. 예. 특히 혈관이라는 건 자꾸 나뉘거든요. 올라가면서 그 그렇죠. 분기부- 분지가 이렇게 예, 막 생기죠. 예, 분기부를 하는데 예. 자로 화면에 보다시피 분기부에 있는 뇌동맥류가 처음엔 쫓겨난데 자꾸 혈류가 와서 부딪히기 때문에 네. 늘어납니다. 예. 늘어나게 되면은 혈관의 벽이 또 더 얇아지겠죠. 예. 커지지만 네네.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네. 못 견디고 터지게 되거든요. 예. 터지게 되면 이제 거기에 내 지주막과 출혈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태가 나빠져서 오게 되는데 음.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뇌 동맥류를 찾아야 되거든요. 요즘은 혈관 검사를 하면서 3D로 네. 돌립니다. 예. 3D로 돌려서 입체적으로 해가지고 뇌 동맥류 주위에 있는 혈관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뇌 동맥류의 방향, 크기, 위치 이런 걸 다 이제 미리 알고 예. 수술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짧아지고 네. 결과도 좋은 것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뇌 동맥류가 있었던 분들은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나중에 경과가 어땠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직접 저희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한 10년 전에 혈압약을 먹었습니다. 근데 9월 30일 날 수술하기 9월 30일 날 저녁에 자고 새벽에 한 5시인가 돼서 소변하려고 일어나라니까 양 무릎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어나려니까 힘이 없고 일어나려니까 힘이 없고 진통제를 2알 먹었어요. 그럼 먹고 그럼 머리가 막 팍싹 깨진 것 같아요. 머리가 여기 가요. 나는 처음 말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집 앞에 이제 혈압약 타 먹는 병원을 가서 아유 원장님 나 챘는가 봐요. 머리가 속이 좀 안 좋네. 그럼 챘는갑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일 있으니까 딸이 있었어요. 물 좀 주라 이러니까 재채기를 하니까 입이 돌아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MRI를 찍으니까 뇌출혈이다. 그래서 막 앰뷸런스 타고 원장님한테 들어왔지요. 그래가지고 수술했습니다. 발 저리듯이 머리가 항상 저리죠. 막 아파서 애기나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서 이제 한의원만 이렇게 갔는데 한의원에 가면 혈압을 안 재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너무 밤새 이렇게 까리가 부풀면서 이제 그 병원 가니까 알아내가지고요. 터지기 직전에 갔죠.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제가 또 이번에도 또 이제 혈압이 안 잡히고 머리가 이제 그래서 또 재발하지 않았나 싶어서 또 와서 검사해 보니까 다행히 재발은 아니고요. 근데 어려운 인터뷰에 응해주신 환자분들 정말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첫 환자분부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첫 환자분은 뇌출혈이 있으셨던 거죠. 네. 굉장히 머리가 심하게 아팠다, 극심하게 깨질 듯이 아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뇌출혈이 있으면 기절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다음 날까지, 그죠? 저런 경우도 있습니까? 간혹 있는데 예. 저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번에 그렇죠. 잘못된 예, 거죠. 예. 뇌 지주막과 출혈되면은 사망률이 뇌 지주막과 출혈이라는 건 뇌 동맥류가 있고 그게 터지면 예. 뇌 지주막과 출혈이 예. 되는 거죠. 네. 사망률이 43%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출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제출되면은 70에서 85%로 올라가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제출혈이 언제 잘 되는가 하면은 터지고 난 뒤 24시간 이내에 제출이 잘 됩니다. 하루 안에 예. 예. 따님이 보고서 이렇게 입이 삐뚤어졌더라. 예. 이제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운이 좋아서 지금 저렇게 인터뷰를 하고 계신 거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분은 조금 특별한 경우 같아요. 두 번째 번은 이제 머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네. 있었는데 주변 사람이 뇌졸중 된 걸 보고 예. 자기도 혹시 뭔가 있는가 혹시나 나도 예. 하는 마음에 미리 검사하러 오셨는데 아 잘하셨네요. 예. 예. 그랬더니 의외로 네. 두 가지가 나쁜 게 발견됐습니다. 두 가지가요. 뇌동맥류하고 네. 모야모야병. 모야모야병. 예. 네. 그 두 가지가 발견돼서 각각 수술로 치료를 해서 네. 지금은 이제 잘 살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 자, 선생님, 우리가 지금 계속 마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비가 올 수 있는 다른 병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허리 디스크가 있다고 하면 다리 쪽으로도 이렇게 마비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힘이 빠지고. 근데 뇌졸중도 선생님 그렇단 말입니다. 요게 뭔가 차이점이 있나요? 구별할 수 있는 거? 자세히 보면은 예.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잘 아시다시피 머리에 문제가 되면은 밑으로 척추 쪽으로 내려올 때 네. 오른쪽 왼쪽으로 나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편마비라고 하죠. 크로스 해가지고 갑니다. 오른쪽에 예. 병변이 생기면은 왼쪽에 마비가 오고 예. 왼쪽에 마비가 생기면은 오른쪽으로 오고 예.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한쪽으로 팔다리가 다 마비가 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머리 쪽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지금 빨간색 점이 있는 게 뭐라고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마비죠. 예. 마비가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같이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이게 이제 뇌졸중일 때. 되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왼쪽에 병변이 생기죠. 네. 왼쪽에 머리에 병변이 생겼을 때는 어느 센터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네. 말도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입에다 빵을 붙여놨죠. 그러니까 지금 뇌졸중이 왔을 때 마비가 되는 게 한쪽 팔다리와 언어, 네. 입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허리라든지 네. 척추에 문제가 있을 때는 네. 한쪽 다리만 문제가 되거든요. 한쪽 다리만. 예, 그리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발이 위로 제키질 않습니다. 지금 파란 점 찍은 부분들이죠. 네. 이런 식으로 된 부분은 이제 허리가 문제됐을 때 예. 생기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초록색 점이 또 있어요. 목이 문제됐을 때는 목 디스크가 왔을 목 디스크가 때. 있을 때는 이런 예. 식으로 팔이 이제 이렇게 잘못될 수 있는데 그 예.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잘 판단해서 네. 거기에 맞는 검사가 들어가고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자, 이런 마비 증상 같은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면 일단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제 검사를 받아볼 텐데 보통은 CT나 MRI를 찍으시죠. 사진을 보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네요. 선생님의 진료실을 찾아가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뇌졸중을 이렇게 의심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CT라든지 MRI 같은 걸 이제 요새 찍게 되는데 CT를 찍어봤을 때 CT 사진상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보이면 우리가 그 출혈이 있다고 보거든요. 출혈이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조치가 되는데 뇌경색의 경우에는 처음에 왔을 때는 CT를 찍으면 사진상에 안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뇌경색은 한 3일에서 5일 지나고 나면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왔는데 분명히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진상 CT에 증상 나왔을 때는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MR을 찍어보면은 이렇게 작은 부분이라도 하얗게 우리가 병변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희게 보이는 출혈 부분이라든지 검게 보이는 뇌경색 부분 다 이미 뇌 조직이 죽었거든요. 죽었기 때문에 재생이 안 됩니다. 우리 뇌에서는. 네, 사진으로 보시니까 뭐 금방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치료는 그러면 뇌경색 일단 막혔을 때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이제 뇌졸중 같이 설명드리면은 예. 뇌경색의 경우에는 막힌 곳을 일단 뚫어줘야 되겠죠. 뚫어야죠. 예, 그다음에 뇌출혈의 경우에는 예. 실종 터진 데를 막아야죠. 막든지 안 그러면 피 양이 많을 때는 또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흘린 피를 이제 제거를 해줘야 예, 되고.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이제 혈압 조절은 뇌경색의 경우에는 혈압을 올려주고 네. 뇌출혈의 경우에 혈압을 떨궈야 되겠죠. 낮춰주고. 그런 예.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서는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든 간에 뇌 부종이 따르거든요. 뇌가 좀 붓죠. 예, 우리 어디 인체는 다 그렇습니다만 어디 부딪히면 다 퉁퉁 붓듯이 뇌 부종이 와가지고 2차적으로 나빠지기 때문에 예. 그 부종 치료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하고 네. 부종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뇌의 그 부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두개골 일부를 네. 절개를 해서 감압을 시켜주는 그런 예.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네. 그다음 세 번째로서는 그 원인 치료를 합니다. 음. 어떤가 하면은 뇌경색의 경우에는
혈전 용해제를 쓰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뇌출혈인 경우에는 뇌동맥류가 있으면은 그걸 제거를 하고 네. 그다음에 고혈압이 있는 환자는 고혈압 치료를 같이 합니다. 예. 그 네 번째로서는 이제 후유증이라든지 합병증을 네. 치료하고 재활 치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보통 뭐 중환자실 같은 데 입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입원해서 얼마 정도 있으면 경과가 좋은 경우에 퇴원을 하시게 되나요? 보통 한 3주에서 4주 정도 네. 이제 보면 되는데 재활 치료라는 거는 빨리 시작해가지고 예. 하는 게 좋은데 3개월까지 효과가 좋은 걸 되가 있고 예. 길게는 한 1년 내지 2년까지는 네. 이제 효과를 보는 거 되어 있습니다. 네, 뇌경색일 때는 이제 약물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뇌 동맥류가 일단 발견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시술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보기 좋게 저희들이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머리에 혈관이 머리 쪽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다 나뉩니다.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로 나뉩니다. 나뉘는 가운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혈관 한 부분이 약하게 만들어졌다가 시간이 가면 이렇게 볼록하게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뇌동맥류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늘어난 혈관은 잘 터지기 때문에 다시 터지면 위험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쪽으로 피가 안 가게 해줘야 됩니다. 이쪽으로. 집게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물어주는 거. 그게 이제 뇌동맥류 수술 중에서 크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찰술이고 그리고 결찰술을 하기 위해서 뇌를 절개하고 들어갔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런 식으로 뇌동맥류 끝에서부터 또 혈관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이렇게 결찰을 하면은 이쪽 피가 못 가겠죠. 그럴 때는 이 혈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결찰을 하지 안 하고 여기다가 강력한 본드 가지고 발라줘서 벽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걸 하고 나옵니다. 그건 이제 2차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요새는 이제 머리 수술을 안 하고 허벅지라든지 발목에서 큰 혈관을 찾아가지고 도관을 밀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밀어 가지고 여기에 뇌동맥류 안에까지 가가지고 이 관을 빼면서 이렇게 막아놓고 나오는 겁니다. 이쪽으로 피가 안 가겠죠. 그게 이제 요즘 하고 있는 코일이라는 겁니다. 혈관 내 수술이죠. 근데 이제 지금 어르신들이 집에 지금 부부만 사시는 경우도 많고 또 집안에 이렇게 계시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방송을 보고 나면 조금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일이 터지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옆에서 이렇게 보호자로서 옆에서 응급 상황에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먼저 119에 신고를 해서 119. 빨리 병원을 이송하는 것이 좋은데 네. 119 오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 기도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기도 확보. 넥타이를 메고 있으면 넥타이를 풀어준다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베개를 베어주는데 네. 목이라든지 머리 안 베고 예. 어깨 밑에 베어가지고 예. 고기가 이렇게 제끼지도록 예. 해서 기도가 잘 열리도록 예. 해주고 만약에 토물이 있는 경우에는 예. 뭔가 토했을 때. 네, 당연히 닦아내야 되겠죠. 네. 닦아내는데 계속 토하는 경우에는 사람을 몰아 눕혀가지고 네. 네. 계속 토물이 흘러내리게 옆으로 눕혀서 이렇게 흘러나오게. 예, 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간혹 이제 뭐 급하다 해서 예. 우황청심환이라든지 물을 먹인다든지 뺨을 때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기도가 막혀 돼가지고 질식하는 경우도 있고 예. 폐렴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입안에 뭐 음식 같은 거 넣지 말고요. 예. 네. 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뇌졸중은 여름에도 조심을 해야 되는 병이 됐습니다. 여름에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특별히 이 계절에 조심하면 될까요? 이제 수분을 많이 공급을 해야 됩니다. 물을 드셔야 된다. 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에 물을 어느 정도 먹으려 하면은 네. 1.5리터에서 네. 2리터 정도. 사실 이렇게 안 드시는 분들 많아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컵으로 따지면은 200ml 컵 한 8잔에서 10잔 정도가 되는데 네. 물을 드시는 것도 한 목에 예. 빨리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예.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 고령에서는 우리가 탈수가 된다 하더라도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인지를 예. 못하기 때문에 예. 의도적으로 물을 갖고 다니면서 예. 자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요즘 텀블러 예쁜 거 많이 나오니까 늘 가지고 다니시면서 조금씩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온도 차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많이 덥다고 에어컨이 이제 심하게 틀은 데 가면은 갑자기 체온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얇은 겉옷을 겉옷 하나씩 하나 들고 가지고 다니면서 다니시고. 이제 보온을 해주시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폭염이 되기 심할 때는 예. 아예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쓰리고라고 있습니다. 쓰리고요. 예, 고령, 고령, 고연령이죠. 고영, 그다음에 고혈압, 고혈압. 고지혈증. 네. 고지혈증.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쓰리고군요. 예. 예. 고령이 될수록 여러 가지 위험 인자에 많이 노출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다 알 겁니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예.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맵고 짠 거를 잘 안 먹고 네.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걸 떨구고 고지혈증 약 드셔도 되고요. 예. 네. 당연히 고혈압은 약을 네. 드셔야 되고. 드셔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뇌졸중에 대한 진실 오늘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안철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뇌졸증으로 아시는 분들 계시죠? 사실은 뇌졸중입니다. 중, 가운데 중자. 뇌가 쓰러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뇌는 뇌졸중을 맞으면 계속 쓰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알아내야 되고 빨리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뇌 건강을 걱정하는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건강한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